다음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훌륭한 플레이어였다고 생각하는 손은유 변호사입니다. 뭐 그녀를 표현하는 말은 다른 게 필요 없죠. 거의 공식적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 감옥의 여왕입니다. 결정적 장면, 언노운 게임에서 박상현이 다른 플레이어들을 이제 신나게 공격하고 있을 때 손은유도 상현에 의해서 추방이 되거든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세돌의 말이 박상현 말에 근접했을 때 손은유가 바로 이야기를 해주죠. 녹색으로 바꿔서 상향이 날려버려. 거의 게임을 끝날 수 있는 목전까지 갔던 박상현을 날리면서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손은유의 전략과 빠른 판단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제10화 균형의 망칼라에서 제가 손은유에게 정말 감탄하면서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정현규를 잡기 위해서 6대1의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국 정현규가 SOS를 치면서 규현과 소희가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황당해하면서 이제 연합을 깼다고 화를 내고 척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손은유는 이미 규현과 소희의 마음은 저쪽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고자 딜을 이제 걸게 됩니다. 다 좋은데 이번 라운드까지만은 이전 연합에서 하던 걸 하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규현과 소희도 사실 배신을 한 셈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부채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틈을 정확하게 손은유가 노린 거죠. 그래서 규현과 소희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 라운드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서 결국은 상대팀 연합의 한 축이었던 규현을 탈락시키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자, 지력과 담력, 열정은 9점, 나머지 정치력과 매력은 8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합은 43점. 뭐 특별히 따로 설명은 안 해도 괜찮겠죠? 다음 4위를 했던 세븐아이 포커 플레이어죠. 세븐아이는 처음 등장했을 때와 마지막 퇴장할 때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많이 달랐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반전 매력의 상남자. 처음에는 이제 약간 빌런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성격도 막 부리면서 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2화 첫 번째 부패 경찰 게임에서 가장 먼저 자기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형, 이거 얘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나 감당돼요? 나 만약에 이렇게 결정 내면 나는 감옥 갈 거고 감옥 가서 돌아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깨부실 거예요, 이거. 눈이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플레이어들이 약간 꺼리는 쟤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꺼리는 플레이어였는데 점점 갈수록 마지막에 갈수록 시청자들도 그렇고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평가가 좋아지죠. 그래서 급기야 그 하이라이트가 11화인데 11화 의심 배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4인이 남아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정영규와 윤소희가 최현준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븐아이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세븐아이가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면서 나까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꽤 멋있는 장면 아니었나.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정형규와 윤소희 혹은 규현 이 연합이 원하면 다 원하는 대로 가스라이팅하고 컨트롤하려고 실제로 그게 성공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단호하게 거부했던 이 세븐아이의 기계, 나까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이거 굉장히 멋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사이다였죠. 형규에게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정한 거야? 왜 맨날 형균이 1등이야? 왜 근데 도대체 너네는 어떤 기준으로 1등을 잡은 건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소위 이유가 있어? 저도 어제 패스 받아가지고 그냥 큰 이유 없어요. 오케이. 결국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죠. 정형규가 우승한 꼴은 못 보겠다 해서 소희를 1등으로 올리면서 이제 마지막 산화를 하죠. 그렇게 퇴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사이다 한 잔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의 능력치는요. 마지막 모습만 딱 보자면은 세븐아이는 이거보다 당연히 점수가 높았어야겠지만 프로그램 전반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력은 7점, 정치력과 매력은 각각 6점. 아무래도 껄끄러운 캐릭터였던 시간이 꽤 길었으니까요. 그리고 담력과 열정은 8.9점 해서 총합은 36점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데브스 플랜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았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는 삼성의 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프로그램 내내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플레이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삼성은 무엇이냐? 감성, 지성, 이성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해서 삼성. 그녀가 몸담고 있는 JTBC가 삼성그룹과 특수관계이기도 하니까요.
8화에서 보면 저스틴이 탈락을 하게 되면서 그 저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를 돕고 싶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본인을 자책하면서 함께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짠하면서도 강지영 아나운서의 어떤 감성 혹은 인간미 같은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바로 이어진 감옥 매치 트리플 다이스에서는 전략적으로 제로를 선택하면서 그 게임에서 단번에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위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강지영 아나운서의 전략, 지력 같은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영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내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주장을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10화에서 이제 규현연합의 모순을 지적한 것도 강지영 아나운서였죠. 이겨도 내가 너무 스스로 화가 너무 많이 날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냐면 1대 다수는 여태까지 계속 해왔어. 새돌림 보낼 때는 저스틴 빈 혼자 플레이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었어? 왜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되게 정의롭고 자기는 평화로운 아니 그건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혼자 한 거고. 강지영 아나운서의 모습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녀의 능력을 보자면요. 모든 능력치가 고르게 다 높습니다. 메인 매치와 감옥 매치에서 고르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력은 8점이고요. 어떤 연합에 있더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친화력 좋게 잘 어울렸죠. 매력은 9점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감옥 매치를 3번을 치렀는데 그중에 2번을 1위를 했습니다. 담력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승리와 우승에 대한 열망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8점입니다. 그래서 총합이 40점입니다.